자, 이번 시간에는 16강 강좌에 대한 내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수호랑 캐릭터 드로잉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내용들은 제가 이제 두 가지 과정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해당하는 이런 그 엠블럼을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엠블럼 제작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음 과정은 저희가 캐릭터를 그리는 이걸 토대로 해서 캐릭터를 그려보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가 보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진행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저 먼저 스타트 예제를 열어놓고 진행하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 자, 평창에 엠블럼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기본적인 그런 요건에다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컬러링 하시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해당 내용을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는 걸로 좀 그렇게 할게요. 자, 내용들은 여기에 미리 컬러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정의되어 있는 내용으로 스와치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유닛을 그려보면서 자,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물론 이제 시간은 별로 안 걸릴 것 같은데 일단 디자인 작성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저희가 이제 필요 없는 도형으로 매번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그리게 되면 여기 일러스트레이터 AI 과정에 해당되는 저희가 이제 목업을 활용해서 실제로 티셔츠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에다가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일단은 이제 한 시간에 진행이 안 되면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해당 요건들을 한번 보시면 일단 저는 스트로크를 0.5 정도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일단 사각형을 그렸고 이건 뭐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복제해서 자, 이렇게 배치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회전 각도를 사용해서 회전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각형을 그렸고요. 자,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기준점을 추가하시면 되시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펜 툴로 기준점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펜 툴로 추가하시면 자, 기본적인 요 스마트 가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점을 추가하고요.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다가 점이 피곤하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툴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자, 크기를 정확하게 맞춰 볼게요. 자, 맞춰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그런 기능 키를 여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펜 툴로 제거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여기에 기준점이 있어야겠네요. 그죠? 이렇게 제거 기능을 만드시면 이런 모양을 자, 기준점이 있으니까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가이즈가 있게 되면 여기서 저절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저절로 맞춰져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도형들을 회전축으로 돌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회전 툴을 사용해서 Alt 기능으로 자, 눌러보시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그죠? 이렇게 몇 도 정도 되죠? 그럼 여기가 60도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더 되네요. 여기는 90도. 이렇게 요거는 이게 몇 개 되죠? 360도니까요. 80도 정도, 75도, 70도 정도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카피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컨트롤 D. 아, 여기에 각도가 안 맞네요. 7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72도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했어야 됐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72도를 돌리시면, 그러면 카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자, 이렇게 돼서 지금 5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그런 레터링은, 여기서는 지금 이제 레터링된 텍스트는 요건 아무래도 작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내용을 갖고 오신 다음에요, 위에 오른쪽 상단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크기만 좀 맞춰 보시는 걸로. 요거는 이제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건 레터링이 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확대해서 이렇게 맞춰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 대한 증가량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잡고 있는데요. 저는 요걸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키보드 인크리먼트가 증가량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많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키보드 증가량을 적절하게 만드신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춰 놓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 원을 그리는 게 문제인데, 원이 지금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작을 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제작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일단은 원을 그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으로 정원을 그렸고요. 자, 작도법을 좀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원을 그렸고요. 자, 그려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절하게 중앙을 맞추셨다라고 하게 되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스트로크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요건 텍스트 기능인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이제 스트로크를 한 4포인트 아니면 3포인트 정도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3포인트 정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그재그로 해당 도형이 이렇게 편집이 될 텐데, 자, 여기가 편집되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오브젝트 패스에서요,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화 시켜줬습니다. 자, 면을 만들었고요. 자, 위의 내용으로 복제했습니다. 컨트롤 D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복제 기능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도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그재그에 대한 유형을 만드셔야 되는데, 일단 가이드라인은 제거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할까요? 자, 빌더 기능으로 만드셔도 되시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를 일단은 디바이드 시켰어요. 자, 패스파인더 디바이드 시키고요. 그럼 이제 아웃라인으로 면이 이렇게 분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이 전부 다 분할이 될 텐데, 언그룹까지 시켜주시면 완전히 개별적인 면으로 분할된 걸 볼 수 있죠. 자,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요 면에 대해서는 저는 자, 쉐이프 빌더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기능들이 컬러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쉐이프 빌더를 사용해서요, 여기에 그 뭉쳐진 부분들을 일단 제거했어요. Alt로 이렇게 뭉쳐진 부분들을 제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하시면 제거가 됐을 거예요. Alt로 쭉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Alt.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컬러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컬러링을 한번 전체를 잡고요. 그 다음에 컬러링 하시면 요게 색이 안 들어가죠. 그죠? 색이 안 들어갑니다. 자,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그 공간이 생기면 면으로 만들어주는 게 디바이드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작업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쉐이프 빌더로 또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지정했고요. 자, 여기다가 쉐이프 빌더로 여기를 합성하시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죠.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드래그. 자, 드래그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검은색이 앞서니까 이렇게 드래그. 그 다음에 여기서도 빌더에서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게 쉐입 빌더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신기능, 저희가 이제 2023년인가요? 그때부터 나온 신기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컬러링을 지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위에 있는 컬러는요, 여기 스와치에 미리 등록이 다 돼 있으니까 필로 바꿔주시고 컬러를 입혀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스와치에 있죠. 스와치에 등록된 컬러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덩어리를 잡으시고 필 녹색 색깔을 등록했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그죠? 여기는 노란색이 되는데 이쪽은 노란색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등록시켰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분할된 도형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색깔 도형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세 파트로, 두 파트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검은색이고요. 여기는 녹색이죠. 녹색으로 적용을 했고요. 녹색. 자, 이 부분은 잡으시고 빨간색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자, 오륜기가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지금 그룹핑을 하시고요. 벌써 이게 2018년 일이네요. 평창 동계 올림픽이. 자, 이렇게 돼서 일단 여기까지 제작이 끝났습니다. 제작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캐릭터를 드로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자, 스타트 예제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캐릭터의 이름은 수호랑이라고 합니다. 수호랑 캐릭터를 이렇게 열어줬어요. 자, 이렇게 열어보시고요. 해당 두께는 요건 한 3포인트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 두께가. 여기 선 두께에 대해서 조금 이제 확인하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선이 그냥 만들어진 그런 옵션임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3.5포인트네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자, 여기 스타트 예제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드로잉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형을 그리고 있는 거죠. 기하학적인 도형을 사용하실 거는 기하학적인 도형을 사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도형을 이렇게 지금 넘기면서 일단은 이제 스트로크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가 얇은 경우도 있고, 약간 이제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런 디자인을 구현하시면 되시는데,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실 땐 단계별로 요거를 이제 다 제작이 끝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매체에다가 적용해보는 그런 단계도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한번 그려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스트로크는 0.5 정도로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일단은 얘는 원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곡선 타입으로. 자, 여기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냥 큰 어려움 없이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코면을 만들 텐데, 예, 코면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만드실 때 바깥쪽으로 나가서 여기 면을 따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면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제 면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분리면으로 나중에 저희가 디바이드나 이런 기법으로 그릴 예정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려줬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 금방 그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리시고요. 이거는 한번 꺾어야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번에 그리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원. 자, 그 다음에 펜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반전시켜서 이렇게 해당하는 반전 기능 카피 기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동시켜 줬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그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큰 덩어리 위주로 좀 제작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죠? 요런 무늬를 그리는 거죠. 호랑이 무늬. 얘가 호랑이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패도형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얼굴에 대한 묘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건 뭐 금방 그릴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가이드라인을 가리셨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굴곡면이 없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컨트롤 Y로. 자, 이런 면이 약간 굴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면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 면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은 면인 것 같고요. 부드럽게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여기까지 그리셨으면 자, 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독립적인 면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럴 때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키보드 증가량 이렇게 직접 만드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해당 도형을 컨트롤 C F 이렇게 해서 이동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면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생긴 면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디바이드 기능 적용했고요. 언그룹까지 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를 버리신 거죠. 이렇게 버리시면 그러면은 면이 만들어졌을 것 같고요. 다시 위치 이동해서 마쳤습니다. 이런 면으로 하나를 생성을 하신 거죠. 그죠? 이렇게 생성을 하셨고요. 자, 여기에 이제 면을 보게 되면 코의 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테두리 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제 면이 하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면이 겹치지 않는 그런 타입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는 테두리 면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있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테두리 면은 한 3포인트 정도 되고요. 얘도 이렇게 얘는 완벽한 도형이죠. 3포인트 정도의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그리는데 팁이 되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 CF 이렇게 몇 칸 이동시켜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코면을 따야겠죠. 마찬가지로 코면이 분리가 돼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디바이드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언그룹 했고요. 자, 이렇게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 CF. 자, 이번에는 무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여기는 선택을 이렇게 해볼게요. 쉬프트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해주신 다음에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패스파인더 디바이드 오브젝트 언그룹 하고요. 중간에 있는 면만 없애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동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여기 어플리케이션까지 제작할 거라서 요거는 조금 이제 단계별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부족하면 2시간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렸어요. 여기까지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다시 그림을 그려야겠죠. 자, 여기는 영역이 지금처럼 이렇게 펜 툴로 여기까지 코 부분에 쉐이프를 그리고 있고요. 자, 이것도 나중에 보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 해당하는 영역을 또 잡아줬고요. 컨트롤 C F 해서 여기서 중간 부분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기 조정해 갖고요. 여기서 맞춰보는 걸로 할게요. 이때는 Alt 누르시고 Shift 누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딱 맞출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여기서 이제 완성이 좀 되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작성된 부분들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이프 부분까지만 그리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자, 몸통까지만 그리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여기 몸통까지 그려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고요. 네, 요런 것들은 나중에 보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그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요거는 좀 급하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면과 이런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어렵네요. 여기가 한번 꺾었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이프 좀 바꿔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 이제 바깥쪽에서 제가 이제 그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일단은 외곽에서 아웃라인을 보시면서 여기서 조금 보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너무 형태적으로 오류가 있죠. 이런 애들만 조금 보정을 하시고, 자, 이렇게 보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면을 길게 써갖고, 그죠? 길게 써서 여기서 좀 드래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게 문제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수정된 그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면이 이것도 어렵죠. 여기서 곡선 이렇게 표시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끝선이 좀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하실 거는 여기서 캐릭터 그리실 때 의상이 지금 이제 아트웍으로 한번 보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아트웍상으로도 좀 완벽한 도형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게 없는지. 우들투들하고 이런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상하죠. 이게 저희가 안 보이는 그런 면들이 지금 이제 여기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거하면 그러면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그렸고요. 저희가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작성해 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